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3월 26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 의대생 복귀 문제가 의료계 주요 현안인데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보호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의료계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의대 증원 소송을 전담했었던 이병철 변호사가 최근 여러 번 메시지를 냈습니다. 의협 지도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의과대학 교육의 주인은 18,000 의대생들입니다. 김태구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전임 이면택 회장이 탄핵당한 후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서 선출되었는데, 지금 귀하는 자식 같은 의대생 전공의를 총알바지로 앞세우고 숨어 지내는 것 아닙니까? 왜 귀하는 의료농단을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과 책무를 저버리고 숨어 있습니까? 왜 공부해야 하는 의대생들에게 책임을 미루십니까? 귀하는 신년 할애회에 여야 정치인들 모시고 얼굴마담 행사는 멋들어지게 해놓고 정작 머리 아픈 의료 사태 해결에는 숨어 지내십니까? 귀하는 과연 의료계의 대표입니까? 저는 조만간 법적 책임을 지고 퇴장해야 할 복지부 교육부 장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못지않게 귀하의 기회주의와 무책임한 언동에 깊은 실망과 엄중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눈치 보며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합니다.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귀하 측근인 전공의 대표 및 몇몇 인사들만으로 전횡을 일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주인은 국민 환자이고 의대 교육의 주인은 의대생입니다. 자, 의협과 그 지도부를 아주 작심 비판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 메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협,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지 말라. 귀하들이 독재 정권과 투쟁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복학시키고 귀하들부터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투쟁하라. 의대생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 8개 조건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외로이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에 전념해야 할 때이다. 무대책으로 드러눕는 식의 투쟁은 아무런 명분도 감동도 없다. 김태구 의협 회장, 박단 부회장은 학생들은 복귀해서 학업에 매진하라 라는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귀하들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귀하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몰입회를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좀 과한 표현과 이런 비판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학생들은 복귀해야 된다. 더 이상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시죠. 그리고 의협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 나서지 않느냐, 의협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여러 의료계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협의 김성근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협이 책임지고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건 맞죠.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협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의협이 책임지고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이제는 의협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 해결해 나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공부에 매진하시라. 이렇게 메시지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 이게 순리 아닙니까? 자, 지금 의대생들 재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죠. 지금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의대가 재적 예정 통보서를 대상 학생들에게 발송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의대들도 학칙대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러 의대생들이 재적 위기에 내몰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나몰라라 외면하는 건 이건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도 물론 개인들이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각오 속에 지금 순차적으로 군의관 입대가 다 예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의료대란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이렇게 젊은 의료 인력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의협이 뭔가 의대생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생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 하더라도 의협은 의협으로서 할 일을 해야죠. 저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당장 지금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게 사과부터 요구를 하셔야죠. 아니,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부의 사과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계엄령에서 전공의를 처단하라는 포고령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문장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파업 중인 의료인 없었고 의료 현장 이탈한 의료인 없었습니다. 다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복귀하라라는 이런 황당한 거짓에 기반한 처단 포고령.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 공식적인 사과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에 어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있죠. 자, 지난해 한창 의료대란 와중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전공의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의료 파업이다. 언제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죠? 사직하고 떠났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투성이었죠. 의료 파업이다. 또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 파업. 어느 의료인이 응급실 내팽개치고 떠났습니까? 지금도 응급실, 나머지 인력,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도 대거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반 의로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의료인들을 거짓말로 적대시하는 이런 표현을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말했던 게 지난해 9월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런 황당한 처단 포고령과 연결된 것이죠. 지금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포고령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 이탈한 의료인 없는데 자꾸 복귀하라고 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고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고령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의협은 할 일을 찾으시면 되죠. 가장 먼저 복귀한 한덕수 총리 지금 복귀하자마자 의료개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필수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 의료의 소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의료개혁이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국민들이 공감하시기에 이거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의대생 복귀해달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이걸 의협이 앞장서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과도 없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한덕수 총리에게 이것부터 저는 좀 따져 묻기를 바랍니다. 자, 의대생들 각자 어떤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거치 결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협도 자기 할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감사합니다.